조기,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의 총칭. 참조기, 보구치, 수조기, 부새, 흑조기 등이 이에 속하지만 대개는 참조기를 의미한다.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꼬리자루가 가늘고 길다. 등지느러미 연조부와 뒷지느러미에 거의 연변까지 비늘이 있다. 몸 길이는 30cm 내외이다. 겨울에 제주도 서남방 상해 동쪽의 난해에서 월동한 뒤 북상하여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경에 위도 칠산탄 부근에 이르고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는 연평도 근해에 이른다. 6월 상순경에는 압록강 대화도 부근에 이르고 하순에는 발해만에 도달하여 천의 간석지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유할 때 개구리가 떼를 지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물 위로 튀어오르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자원이 풍부하였으나 지금은 남획으로 참조기를 비롯한 조기류의 자원이 감소일로에 있어 조기값이 금값으로 뛰고 있는 실정이다. 미추홀의 조기를 만나다. 아기 아빠랑 같이 흑산도가 고향이에요. 아기 아빠가 배를 타다 보니까 인천까지 오게 됐지. 88년도에. 우리는 직접 배에서 잡아오니까 우럭이나 장어, 전복 같은 거는 동생이 사업을 흑산도에서 해서 거기서 올라와요. 김치하고 젓갈만 기본으로 나오고 음식이 매일 달라요. 사람들은 뭐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 아빠가 갖고 오고 싸게 살 때 그런 것만 하지 아무 때나 사다 쓰지는 않아요. 조기가 좋으면 조기 자체에서 단맛이 나요. 매운탕에 조선 된장 조금 쓰고 멸치액젓, 마늘 좀 많이 넣고 무 들어갔죠. 쑥갓 들어가고. 이금자 1958년생 홍어 전문점 사장의 인터뷰 중. 홍어 전문점 주요 메뉴 간재미찜, 무침, 꽃게무침, 갈치조림 외. 위치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특이사항 홍어를 주로 하는 집이지만 특별히 부탁하여 조기 매운탕을 맛볼 수 있었다. 흑산 사랑방에서 끓여주었던 조기 매운탕. 바야흐로 봄을 알리는 철쭉이 저 남도로부터 북상하면 그의 뒤질세라 바다에서도 맹렬히 뒤쫓아 올라오는 놈들이 있다. 볼록한 배에 누런 빛을 띠고서 올라오는 조기 때 특히 5월에 잡히는 오사리는 단연 서해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물일 것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도 향긋한 봄나물과 오사리의 다디단 내장을 먹으면 비로소 개화하는 기분이 든다. 어릴 적에는 오사리 알배기가 밥상에 올라오면 철없이 뱃속의 알만 골라 먹곤 하였는데 어느 사이엔가 내장부터 먹게 되었다. 그 비릿하면서도 배치근한 맛은 육류의 내장과는 또 다른 별미여서 기름진 어복을 탐욕스레 먼저 헤집는 것이다. 이는 비단 생물이나 염장 조기만이 아니라 굴비에도 해당된다. 뱃속의 기름과 내장이 삭을 정도로 바싹 마른 굴비는 그 살결로 기름이 고루 스며 씹을수록 고소하다. 예전에는 이것을 익히지 않고 북어마냥 푹푹 찢어 반찬이나 안주로 소용하였는데 이제는 굴비 자체를 만나기도 어렵다. 염도가 높은 생선을 꺼릴 뿐더러 사람들이 굴비 자체를 조기와 혼동하는 까닭도 있을 터이다. 그러니 굴비 한 마리 새끼줄에 걸어놓고 눈요기로 반찬을 대용하였다는 저 자린고비의 신화도 끝장난 것이다. 고약한 구두쇠의 이야기라지만 이제는 수입조기가 지천이요 소비가 만능이라 부추기는 세상에서 예전 명성에 비하면 조기라는 녀석도 홀대받는 서러운 족속으로 전락하였다. 하물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중금속을 경계하라며
아예 내장은 손도 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니 조기 내장을 꺼내 먹을 때마다 은근히 마음이 뻐근하다. 어찌하였든 서해 어물과 인천 사람을 논하는 이 모임에서 조기를 빼놓을 수 없는 노릇인데 막상 조기나 굴비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없었다. 어족의 흥망성쇠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찰나 따로 부탁을 하면 국산 조기를 가져다 음식을 내주시는 집을 찾게 되었다. 기실 여기는 홍어를 전문으로 하고 민어와 장어를 함께 다루는 집이라 조기 매운탕을 요구하는 것은 퍽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 내키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요구가 가능했던 까닭은 이 집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업태 때문이었다. 본디 여주인께서 운영하시는 이 가게는 1988년 고향인 흑산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수리에서 인천으로 자리를 틀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목포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건진 어물을 팔다 보니 자연스레 인천으로 양주가 올라오신 것이다. 한편 배전의 해산물을 직접 공수할 수 있으니 흑산도 홍어로부터 시작하여 조기나 꽃게 등 귀한 재료를 반찬으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특장도 확보하게 되었다. 심지어 밑반찬 중에는 토시나 바위에서 채취한 미역 줄기까지 섬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이 독특한 것은 바로 이곳이 흑산도 사람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인천에 사는 흑산도 출신 사람들이 향후회를 하면 기백 명이 모인다는데 그 규모도 상당하거니와 그때마다 음식을 공수해내는 주인의 수완과 능력도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니 여기는 홍어 전문점이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메뉴 외에도 고향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찾아와서 음식을 부탁해 먹는다. 때마침 우리도 아는 분이 있어 넌지시 조기를 부탁드렸고 허락해 주신 주인 덕에 인연을 철면피 삼아 조기 매운탕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상을 받아보니 조기 매운탕 상이 아니었다. 얼마 전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 어보를 보며 흑산도는 어물이 과연이구나 싶었더니 우리가 받은 상이 바로 어보 그 자체였다. 함께 딸려온 굴, 꽃게, 전복, 황새기젓에 귀한 홍어에까지 접시가 주르르 깔린다. 오징어 정도만 숙해요. 나머지는 젓갈이나 무침, 푸성귀 섞은 반찬으로 내주시는데 여기가 달래 흑산도 사람들의 사랑방이 아니었다. 모두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만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짐짓 주변 손님상을 살펴보니 모두 이런 모양새였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손님들의 행동이었다. 음식을 먹다 모자라거나 아쉬우면 혼자 일하는 주인에게 더 가져다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 앞까지 와서 받아가거나 숫제 직접 퍼가기도 한다. 음식점에서 주방이란 엄연히 금단의 구역이요. 그 집의 비법부터 치부까지 속속들이 사정이 녹아있는 곳이라 그 문턱을 감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그 경계마저 희미하다 못해 반쯤 허물어졌다. 심지어 식사와 술을 하고서 아예 하룻밤 묵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랑방이 과장이 아니라 음식점보다 그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 해야겠다. 그러니 이렇게 흥성 있는 가게에 들어오면 머뭇거리는 것이 민폐이고 손해이다. 더 가져다 먹고 흠뻑 취하는 것이 주인과 손님 자리의 경계가 모호한 이 집의 룰을 준수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때마침 주인이 공수해다 주신 조기도 어보기 싫어요. 자작한 매운탕 국물 또한 흡족하였다. 조기의 경우 국물을 많이 잡지 않고 조림과 찌개의 중간 형태로 끓여야 제맛인데
전라도 분답게 집 된장으로 가느라고 양념을 아끼지 않아 한층 입맛을 돋우었다. 조기살이야 워낙 달고 얕은 맛이 좋다지만 카드뮴이니 하는 중금속을 경고해 주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예 잊고 당장 내장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무엇보다 내가 여기서 반갑게 먹은 것은 조기에 사촌뻘 되는 황새기로 담근 젖이었다. 조기야 제수어로 이름 높았던 생선이라 예전 서민의 가정에서는 이 황새기가 조기 대용품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쌀뜨물이나 야트막하게 받아 연한 홍고추만 넣고 별다른 양념 없이 염장 황새기를 쪄주신 기억이 새록하다. 홍고추에서 지질지질 붉은 즙이 배어나오면 그 향긋한 향이 황새기 살과 어우러져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모른다. 또 여기서 내준 것처럼 곰 삭혀 먹는 황새기젓은 배치근한 맛으로는 단연 으뜸이어서 밥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비린 것을 즐기시는 어른들은 설렁탕 따위의 탕반과 곁들여 드시기도 하였다. 더운 국물에 젓갈의 향이 더욱 물큰하게 올라오는 그 풍미를 만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내준 황새기젓은 다른 찬거리나 안주거리 중에서도 단연 특선이었는데 주인께 여쭈어보니 찹쌀풀로 맛을 낸다 일러주셨다. 진한 양념이 젓갈에 착 달라붙기도 하였거니와 찹쌀이 생선 살과 함께 사가 과숙성된 맛이 단연 일품이었다. 색깔이 강하고 취향이 더없이 독특한 음식의 매력, 대중을 아우를 수 없지만 고향 사람이나 음식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살가운 음식이 이 집의 특장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손님들 간에도 격이 없다. 가령 홍어를 먹고 싶어 찾아온 손님 중에 일행이 어묵을 아예 싫어하는 경우 자기들끼리 고기를 끊어다 이 자리에서 구워 먹기도 한단다. 메뉴에도 없는 재료를 사다 먹지만 주인도 그것을 말릴 생각이 없나 보다. 심지어 고기를 사와도 조금 넉넉하게 사오는 것이 이 집 손님들의 눈치라 제 상에서만 먹지 않고 다른 테이블까지 몇 점 보시를 한단다. 그러면 받은 쪽에서도 자신들이 먹고 있는 민어며 꽃게를 담례로 넘겨준다. 계산 방법도 기이하다. 정가가 엄연히 붙어 있지만 양껏 가져다 먹고 계산할 적에는 손님이 그 어림으로 주인에게 얼마쯤 담례를 하는 모양이었다. 이쯤 되면 자본주의의 룰 따위 여기서는 무용에 가깝다 봐야겠다. 유난히 이 집이 흥성이는 이유는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문득 나는 이 흥성이는 가게 안에서 조기찌개를 뜨며 아까 언급한 영화 자산어보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천주교 박해 시절 죄를 입고 유배를 떠나던 정약전 정약용 형제의 모습이 그것이다. 형인 정약전은 저 흑산으로 가야 하고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야 하기에 두 형제가 나주 율정점에서 형제로서 마지막 하룻밤을 보낸다. 그 애틋한 이별의 순간 정약용이 흑산으로 가는 형을 염려하며 쓴 시가 바로 율정별리이다. 초가주막 새벽 등불 얄푸르니 잦아드는데 일어나 샛별 보니 닥친 이별 참담하구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 둘 다 말 없기에 목소리 가다듬다가 서름에 흑흑거려요. 흑산은 아득하여 수평선 하늘에 잇닿는 곳. 형님은 어찌하여 그 안으로 가신단 말이오. 정약용 율정별리 중. 정씨 형제들에게는 나주 율정점이 별리의 장소요. 흑산은 그리움조차 차단시키는 절도라지만 이 집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전도되어 인천사리가 흑산의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오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하룻밤 흥성거림이란 오랜만에 만난 흑산의 향수가 짙게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술취럼의 왁자지껄이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 흑산을 떠난 사람들의 회포와 추억이 술기운을 빌려 터져 나오는 것이다. 주인도 가장 즐겁고 뿌듯한 일이 여기서 흑산 사람을 만나 옛 기억을 더듬는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여기는 흑산도 사람들에게 인천판 율정점인 셈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정겨운 곳이 나 같은 인천 토박이 외지인을 밀쳐낼리 만무하다. 손 크게 내어주는 음식에 사정을 두지 않으니 나 역시 잠시 흑산의 품에 안겨본 밤이었다. 이런 특이한 곳도 있었구나. 허름한 시장 골목 한편에서는 섬 하나가 늦도록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